네, 이성우 변호사와 함께 재합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성우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 그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점차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예, 정말 전 세계가 분노할 천인공노할 반인륜, 반인권 범죄로 지금 성격이 지금 좀 규정되고 있어요. 예, 오늘 그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근본적으로는 이제 헌법상의 네. 영토 조항과 네.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실 헌법상으로 대한민국 전체 한반도가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 효력하에 있다라고 네, 생각했고요. 북한 주민도 당연히 반국가 단체에 협조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네. 귀순의 의사를 통해서 이탈하겠다는 뜻, 그것을 밝히게 되게 된다면 반국가 단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네. 그렇지만 반국가 단체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국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던 형태의 그러니까 대법원. 이 두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란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네. 대법원도 여러 차례 누차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해 왔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강제 북송했다면 예. 대한민국 국민 두 사람을 네. 반국가 단체에다가 넘겼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형태가 되고요. 그렇게 돼서 지금 사안상으로 법률적 쟁점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는데, 법률적 취지를 비틀어서 헌법을 축소 해석하는 형태의 일을 저질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 쟁점은 과연 국적법이냐 헌법이냐. 그래서 국적법상의 모호성을 이용해서 헌법을 제한 해석할 것이냐, 네. 아니면 헌법을 통해서 당연히 합헌적으로 국적법을 해석할 것이냐. 네. 이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 사안으로 좀 충돌. 국적법? 네, 그렇습니다. 그건 법률이죠. 그렇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다툼이 있으면 헌법이 상위 법률 아니에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 점에 대한 것을 지금 뒤틀어서 뭐 북한 이탈 주민 보호에 관한 법률을 들고 나오거나 예. 그런 여러 가지 법률적 취지를 뒤틀어서 지금 헌법을 축소해서 해석하겠다라는 형태로 주장이 계속 알겠습니다.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좌파들이 특히 그 윤건영이라는 자가 주로 주장하는데 네. 이게 16명을 살해한 희대의 흉악범은 추방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선 이 사람들이 그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까? 전혀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요. 예. 목선을 타고 도망쳐 오는 사람들이 네. 무선으로 통수신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추적하고 있는 경비정의 무선 송수신 내용을 들었다는 뜻 같이 전 해석이 되는데, 예. 그게 법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네. 자체가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고요. 네. 자, 그 다음 떠나서 해당 내용 관련해서 5일 만에 조사를 완료했다 하더라도 네. 그것을 법적인 재판 절차를 통해서 네.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부에는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서 그 사람의 어떤 법적 지위를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국민에 대한 재판 청구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 재판 청구권 자체를 보장하지 않고 국가가 국민에 대한 기본 보호 의무를 다 저버린 채 네. 국외로 추방하는 사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존재한 사실이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사례를 만들었고, 이 사례가 대한민국 국민 자체에 대한 제3국의 관여 또는 제3국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억류,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명분이나 선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 법적으로 이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지금 이제 처형당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만, 네네. 뭐 그건 북쪽에서 벌어진 일이라 확인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들이 살아있든 아니면 이미 죽었든 예. 어쨌든 이들을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규정하고 부르는 이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죠. 예. 사실관계 확정에 대한 권한은 대한민국에서는 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사기관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건 피의 사실에 불과한 것이고요. 예. 혐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혐의를 가지고 형사처벌할 수도 없고, 네. 해당되는 내용을 확정해서 형사적인 처분이나 이 생명과 관련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권한은 대한민국 정부에 없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좌파들 주장이 이렇게 흉악범이기 때문에 추방했다. 네. 그걸 우리 주변에 그냥 살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이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선 이들이 흉악범이라고 단정지을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점을 없습니다. 전제로 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고 네. 백보 양보해서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보낼 수 있는 겁니까?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흉악범 자체에 대해서 추방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다른 문제가 됩니다. 예. 국민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하고 재판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사회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 절차에 따라서 예.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판 절차를 통해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 네. 이 문제보다는 이 두 명의 탈북 어민을 재판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 실상 그리고 탈북 경로에 대한 과정 이런 것들이 재판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더 심각한 정권에 대한 위협이나 또는 네. 북한과의 관계를 경색시키는 문제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 북송을 하면 강제 북송을 하면 이 사람들이 어쨌든 심하게 고문을 받거나 당연합니다. 또는 정치범 수용소에 당연합니다. 수용되거나 네, 또는 죽거나 그렇습니다. 총살당하거나 그렇습니다. 뭐 사형당하거나가 너무나 분명하게 예정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네. 난민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상의 국민이라는 것이 거의 명확하다. 그리고 해석상으로 거의 70년 동안 확고부동했던 그런 네. 논리를 다 뒤집어 엎어서 5일 만에 강제 북송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결정이다라고밖에 네.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그 점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또 수호해야 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네. 그런 월권적인 예. 직권을 남용하는 이런 판단이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지금 고문방지 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데 네, 고문방지 협약은 국제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하고 이제 이 좌파들이 주장하는 예. 예, 자기들이 북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그 이 주장이 상충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에서의 그 헌법 규정은 국제적 관습이나 국제 규범에 네. 대한 것을 일반법, 우리나라의 법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법령의 효력과 우리가 네. 가입하고 있는 국제 조약의 효력이 대등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하, 예. 그리고 인권적인 규범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조약을 통해서 또 다자간 협약을 통해서 그대로 바로 미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점에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에 대한 헌법적인 문제 네. 또는 국외에서의 어떤 국제 규범과 관련된 인간의 권리, 인권 규약에 대한 문제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강제로 북한으로 보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살인죄 등의 5개 제목으로 한변에 의해서 고발됐습니다. 네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이승우 변호사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조금 제 생각에 이제 제가 과한 표현이 될 수 있긴 하지만 네. 저도 그 한변에서 이 고발 고소한 문제에 대한 혐의가 네.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아하. 쪽에 제 생각도 가 있습니다. 예. 실제 북한으로 보냈을 때 총살되거나 사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보내는 네. 것이고요. 최고 통수권자의 의사결정 없이 5일 만에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도 없이 움직이는 것을 제가 본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존재했을 것이고 네. 그것은 그 두 사람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혐의와 관련돼서 고문을 받거나 죽게 되는 상황을 상정하더라도 네. 어쩔 수 없다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상태였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 보내라. 네. 라고 문재인이가 결정을 했을 거고 예. 그렇다면 문재인에게 살인죄 등을 예. 적용해서 고발한 네. 한변의 주장에 그 일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네. 북한 이탈을 한 주민에 대해서 지금 결국은 북송을 통해서 네.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다 있는 미필적 고의 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이었다. 그러니까 인식과 의사가 존재했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다들 좀 경악했는데 네. 안대를 씌우고 네네. 포박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케이블로 또 한 번 더 묶었던 거죠. 네네. 이것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단 대한민국 법은 이제
규정을 보시면 어떻게 포박을 하고 예. 어떻게 포승줄을 묶고 몇 예. 살부터 그것이 가능한지 앞으로 묶는지 뒤로 묶는지에 대해까지 그림으로도 다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안대를 사용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안대라는 것은 사실은 목적지를 모르고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는 상태로 끌고 갈 수 있는 비인권적인 조치가 됩니다. 그 테러범들이 납치할 때나 쓰는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독립투사들이 예. 보통 일본군한테 끌려갈 때 네. 또 6.25 전쟁 과정에서 예. 인민군한테 끌려가서 총살당할 때 네. 그 이유도 모르고 어떤 형태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지 살게 되는지도 모르는 예, 상태로 그리고 눈을 가린 채 끌려가죠. 그렇습니다. 예. 모든 지각의 90%가 집중되는 눈을 가리는 행위라는 것은 예. 사실 법 절차에서 투명성을 다 포기하겠다라는 아하. 뜻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점에 있어서 안대를 착용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설명해 주지 않고 네. 경찰 특공대를 이용을 해갖고 판문점을 통해서 강제 북송을 시켰다라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 법 질서 규정상으로는 어디도 존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호송을 맡은 특공대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안대를 씌운 어느 기관인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네네. 그 기관의 그 기관도 전부 다 그 이 범죄를 저지른 거. 그렇습니다. 네. 안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안대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디에 구금되고 어디로 체포되고 네. 체포의 사유 모든 것을 다 고지하게끔 되어 있고요. 예. 어느 재판을 통해서도 안대를 가려서 끌고 가게끔 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그 어떠한 법 집행과 관련돼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전투나 교전이 벌어져서 불가피하게 안대를 채워서 잡아놔야 되는 포로로서 데리고 있는 상태가 아주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그것도 아닌 상황이었고 귀순 의사를 밝혀서 순순히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안대를 채워서 이동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네. 아주 불법적인 체포 구금이나 감금 또는 예. 가족들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인권을 침해하던 시절에나 가능했었던 이런 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대를 씌웠다면 어디로 데리고 간다. 우리가 당신들을 판문점으로 데리고 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을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걸 숨기려고 안대를 씌운 걸 예, 테니까. 이동 방향을 전혀 네. 감지하지 못하게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 옛날에 제 그 경험이 생각나는데 네네. 제가 제가 일하던 데서 이제 잡혀서 예. 남영동에 있는 그 치안 분실로 제가 네. 끌려갔거든요. 예, 예. 그때 안대를 씌운 건 아닌데 네. 차의 양쪽에 이제 그 경찰들이 타잖아요. 예. 특공 무술한 네네. 경찰들이 탄 다음에 저를 이제 위에서 눌러서 네. 밖을 못 보게 했어요. 네, 이동 경로 확인을 못하게끔 하는 예,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디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공포가 막 배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방향 감각을 일단 상실하고요. 정상적인 이 사리 판단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단순히 귀를 통해서 예. 감각과 또는 이 소리, 냄새 이런 예. 것들만 추측을 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예. 정상적인 이성적 사리 판단이 불가능한 그 지금 상태로. 그런 형태의 호송은 불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안대를 착용한 것이 이것은 추측이긴 하지만 네.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도 과연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음. 정상적으로 보장이 됐겠느냐.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네. 호송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네. 전체 사건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느냐.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위법한 수집 증거의 어떤 증거 능력 제한을 받아서 전부 무죄가 되는, 그러니까 사안 관련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사건에서 사실은 한 가지 문서가 위조됐다. 그 사실 그 전체적인 딱 문제에 하나 대해서 가지고서 전체가 다 영향을 뒤집어졌죠. 받아서 예. 위법 수집 증거가 됐는데 안대를 씌워서 사람을 호송을 했고 음. 협박을 했고 회유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그런 거짓 기만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고 한다면 사건 사실관계가 정상적인 조사 과정을 있었다라는 예. 법적인 평가를 받기는 불가능할 것 이 같습니다. 두 사람이 자필로 네. 귀순의사 신청서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은 그게 있지만 귀순의 진정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강변하고 있는데 네. 이 자필로 쓴 귀순의사 신청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귀순 의사의 신청과 관련된 것은 사실은 문서로 작성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예.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는 사실은 전향을 하겠다 또는 반국가 단체로부터 난 이탈을 하겠다라는 네네. 의사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렇죠. 자유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겠다는 뜻을 우리가 확인할 뿐입니다. 네. 그 점에 있어서 그것을 문서화시키는 것은 나중에 그와 같은 의사가
존재했는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의사를 문서로 직접 작성하는 한번 것이다 써라. 라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귀순 신청서가 어떠냐 저쩌냐에 대해서 따져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따져서 검토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 사람들이 만약 간첩이다, 간첩의 의혹이 있다 그래서 라고 위장했다. 한다면 예, 그런 경우라면 이걸 갖고 우리가 검토해볼 여지도 있겠지만 이런 귀순 의사를 밝힘으로써 반국가 단체 내에서 있었던 어떤 범죄 행위 또는 그 안에서 반국가 단체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 네. 그 전에까지 어떤 협조를 하고 이적행위, 여적행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법적인 판단을 내려지는 문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국민을 너가 귀순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되는 것이고 네. 의사가 없으면 넌 국민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문서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보면 사건 자체는 뭐 이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곳곳에 문재인 좌파 정권이 저지른 이 범죄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법적으로 다시 다 들여다볼 때는 요 네. 하나하나가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그렇습니다.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과 관련된 이 최종적 책임자와 네. 실무 책임자들을 사법적으로 다 가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사실은 법치주의 완성을 위해서 네. 적법 절차의 완성을 위해서 사실은 피를 흘리면서 네, 북한이 북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쟁해서 민주주의를 얻어왔습니다. 근데 국민에 대한 적법 절차 보장 없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을 하는 이 절차를 통해서 네, 사실은 70년의 성과가 예. 무너졌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